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이 미중 전쟁이나 트럼프 대선 이런 것들이 진행하면서 또 북한 해방의 그런 기운이 북돋아져 가면서 우리 국내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3파전, 그러니까 문팔육을 한 축으로 하고 조중동 미통당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미약하지만 저희 자유보수 진영을 한 축으로 하는 이 3파전 간의 본격 게임이 이제 시작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잠깐 이 자율구독료 말씀 좀 여쭈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목 프로덕션 어려우신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한 달 남짓한 시간 지나면은 그 로버트 스팔딩이 지은 스텔스워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낱낱이 밝힌 책이 출간됩니다. 저랑 젊은이가 번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출간되면은 지금 주문해 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 들여 서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어저께 이제 그린 그림이 3파전 게임을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예. 아주 재밌게 이거를 이제 확 들어왔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고 야, 그 좋은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설명을 그거밖에 못하냐. 그래서 저를 무지하게 쪼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린 그림까지를 잠깐 살펴보고 조 교수님이 좀 설명을 시작해 주세요. 이제 예, 예. 이 문팔육 집단과 우리 자유보수 진영과 또 조중동 미통당 진영 이렇게 세 개의 3파전 아주 복잡한 게임이 진행될 때가 됐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자유보수 진영과 문팔육 진영은 뭐 둘은 딱 정해져 있어. 씨말리기야 서로. 우리가 씨가 마르든 너희가 씨가 마르든 해보자. 아니 깡다구 빼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팔육 진영과 조중동 미통당 진영은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얘들은 서로 간에 눈치 보기. 권력 분점 공생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먹을 빵이 크냐 네가 먹을 빵이 크냐지 서로 상대를 씨를 말리겠다고 안 덤벼든다고. 서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야, 문팔육 진영에서는 야 니들은 영남만 좀 먹어. 그렇지. 나머지 다 우리 거야. 이거고 조중동 미통당 진영은 그래도 우리도 대체 세력이 돼야지 뭔 소리야. 옛날에 하던 식으로 좀 공정하게 하자. 뭐 이런 식이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자유보수와 조중동 미통당 진영의 관계예요. 미묘하죠. 아니 옛날에 미묘했는데 이 자들이 마각을 드러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지금 문재인 586이 지금 코로나 파시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잡아 죽이겠다고 태극기 극우 세력과 선거해야 된다 그러고 조호영이는 무슨 뭐 정광훈이 죗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고 이거 완전 나치 유겐트 무슨 완전 힘 좀 쓰려고 좀 파견해놨더만은 똥똥한 짓 하고 뭐 네? 그다음에 그쪽 이제 새로 하느라고 네. 그 소위 말하면 그 저 미통당 그 말하자면은 그 뭐라 개눈 눈치 보고 눈치 보고 하던 친구들하고 또 그 눈치 보고 해. 그래서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중동 미통당이 지금 이제 쑥 들어갔는데 그 얘기가 예. 한 들어간 지 3, 4일 되는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예. 이거 완전히 뭐 청와대 대변인 같이 날뛰었잖아요. 이게 자유보수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것도 그렇고 무슨 또 역사요구법 금지법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칠딱선이 없는 그거는 발의를 했지. 발의를 했지. 이거 무슨 어디 뭐 변호사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 니들 정체가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를 완전 씨를 말리려고 그 칼을 뽑았다가 얼른 집어넣었어요. 역사왜곡 금지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이거는 딱 세 가지다. 하나는 진시황 분수경유, 그 다음에 그 중세 캐톨릭의 말하자면 인퀴지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히 중국 홍위병.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역사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은 정말 전체주의적 암흑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막 열을 내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려고 하는 법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애를 써서 무산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쟤들은 그러니까 조중동 미통당은 우리를 호시탐탐 이제 씨를 말려서 완전 죽여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게 이번에 완전히 드러났고. 예, 예.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탄핵 때랑 좀 다른 게 탄핵 때는 자기들이 음모를 짠 세력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랑 대립하는 게 당연해. 음. 근데 이번에는 대립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편승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 코로나 파시즘에 편승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악질이다. 억지리죠. 탄핵 때는 우리랑 대립하고 우리랑 싸우는 게 당연하죠. 뭐 서로 뭐 쟤들은-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했으니까. 쟤들은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죄 없는 대통령 탄핵시켜가지고 뭐 뭐 당기면 날려버리겠다라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했으니까 그걸 둘이 싸우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는 싸움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코로나 파시즘에 편승해서 입에 개거품이야 개거품. 그렇죠. 나는 주호영이 입에 막 개거품 떨어지는 것 같던데. 나도 할 말 있는데 참을래. 참으세요. 나만 참을래. 거기 또 만나야 돼 가끔. 그 사이들이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자유보수 진영은 쟤들을 그래도 우리가 너그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양면 전략을 쓸 거란 말이야. 하나는 너희들 존재를 없애갖고 문질러 버리겠다, 대체해 버리겠다는 전략을 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너희 껍데기는 유지해 줄게. 좋은 그래. 말 할 때 너희 업은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끼어들어와. 우리가 침투 장악할게. 우리는 그 둘을 번갈아서 써야 돼요.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복잡한 게임인데 이 복잡한 게임을 좀 풀어보죠 뭐.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대충 얘기 드렸더니 뭐 이렇게 좋은 그림 그려놓고 왜 그거밖에 얘기 못했냐고 아침부터 나를 들들 볶아서 자 얘기를 한번 우리는 그럽니다. 해보죠. 자, 우선 먼저 뭐, 문팔력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오방포위 비슷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치명적으로 국내 국제적으로 한 5가지가 문팔력을 포위하고 지금 옥죄고 있습니다. 예예예. 이게 뭐 단순히 예, 예.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왜 레슬링 할 때 저 뭐지? 레슬링이나 유도할 때 딱 락 걸려갖고 이제 척추 나가고 이제 목뼈 나가고 5개 그러니까 손톱 막히고 사지하고 예. 목뼈까지 돼 있다. 예. 뭐 이렇게 오방 포위됐고 그 오방 락이 걸렸습니다. 예예. 첫 번째가 사실은 거의 자명한 것 같아요. 그 정말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한반도인이 된 예, 예. 우리 저 박모 저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할 정도 됐으면 이미 평양이 그 우리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한테 우리를 버려? 아니 남쪽에 기대할 거 없고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평양은 아마 대외적인 신경의 90%는 미국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문팔력을 버렸지. 그렇지. 소대가리,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김여정이는 뭐 그 도저히 그 30대 초반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0대 노회한 그 평양식의 그 이 표현 네네. 그리고 거기에 아주 한 그건데 뭐 영철이 아저씨가 써줬겠죠. 예예. 그러니까 지금 평양은 그 야전 군부 출신 아주 똘똘한 그 아주 영악하고 잔인한 야전 군인 출신들의 김영철, 리병철 이런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체제다. 무신 그 중간에 체제다. 딱 전 암호명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처할 수 있다. 무슨 사태에든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딱 그 자기들 그 얘기할 암호가 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노동신문에 보기에는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여차하면 국가를 미국에 매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읽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매각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뭐 스타지 무슨 뭐 간첩 파일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거 아시죠? 저기 우리가 한참 그 하고 그날 이야기를 한두 달 전에 하고 며칠 전에 이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중간에 8월 7일 날 네네. 교토통신에서 아주 묘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조용한데 얼토당토않게 평양에서 별로 드러내지 않고 네. 미국의 그 평양 대표부 설치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평양발 메시지. 평양발 메시지죠. 그 그러니까 얘기는 좀 넘겨짚어서 해석하자면은 미국의 핵 사찰 철수팀 들어와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포장할 것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이제 초기 우리 매각 준비 끝났다는 얘기야. 말하자면은 좀 넓게 해석하면. 결혼하기 전에 예식장 잡혔어? 우리 잡을래? 그 아니 이야기가 아직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매판 내세워서 네. 매판이 자기들끼리 이제 핸드폰이 매파겠지. 어. 매판 내세워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사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궁합 뭐 이런 거. 성문답 하듯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주 묘한 분위기들이 곳곳에서 탐지가 된다. 그리고 그 탐지의 그 아주 이상한 메시지든 행동이든 변하든 이것들이 대남이든 대미든 아니면 북한 내부든 저게 미국을 초청하려고 하는 부분이 예. 굉장히 흩어져 있지만 예. 산발적으로 나타나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그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둘 빙산에 그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저기 그 주사파 출신들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제 김일성 그 미라를 향해서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안 그럴걸요. 저것도 그 친구들 이미 한 30년 전에 이미 베이징으로 바꿔탔어. 따라탔죠. 그러니까 그냥 이석기만 순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석기를 좋아해. 이석기 그다음에 이석기는 평양을 끝까지 아직까지 노스틸리아를 가지고 있는 게 저 김영환이나 이런 친구들이고.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자 그래서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우리 백모 선생님 뭐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중국 무력화 진행되고 그러면 북한 급변 사태 분명히 따라오는 후속 조치 혹은 그 중국 무력화의 거대한 장정 중에 가장 그 임팩트 있는 엣지 있는 네. 요소가 북한 급변 사태고 그 사태의 요소는 그 제너럴 워보다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이 패턴이 매각 매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이럴 때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이 개입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상황까지 이제 와 있는가? 와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한 1년 전에 못한다라고 결정이 난 거고 거의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더 못하게 됐고. 중국은 자기들이 미국의 압력과 응징으로부터 어떤 방패를 하기 위해서 북한 패를 쓸 수 있다는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을 팔아치우는 걸 눈 감는 거. 눈 감는 거죠. 네, 그래 우리한테 시간 좀 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말하자면 견인력인데 네네. 미국은 트럼프 재선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네네. 미중 전쟁은 끝날 때까지 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이 무조건 항복과 중국 공산당이 거의 해체되는 수준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중국 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해체까지 네, 갈 거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중국은 상당히 느슨한 방식으로 분열될 거다. 예. 그러면 지금처럼 중앙의 일당이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당한 국가연합 비슷하게 가고 상당하게 그 지역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네. 발전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예. 유사민주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대장정이에요. 이제 이런 그 대장정 얘기 조금 이따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트럼프 재선에서 미중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딱 그 노림수가 있잖아요. 레시피라고 표현한 노림수 1번이 뭐겠어요? 미국 쪽 노림수 1번. 지금 뭐 계속 폼페이오도 그러고 뭐 밖에 대한 메시지는 우한 코로나 이거 완전히 책임 추궁한다. 중국이 퍼뜨렸다. 그러니까 컨테이전. 컨테이전.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 이제 트럼프 그리고 이번에 우리 회의에 왔던 8월 25일 컨퍼런스 나온 그 맥팔랜드. 트럼프의 그 트럼프가 저기 그 거의 뭐 형제자매처럼 대하는 그 캐슬린 맥팔란드 그 여성분 그런 분들의 폼페이오 말을 보면 이제 이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얘기 안 하겠다. 우리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것을 고의적으로 유출했는지 아닌지도 얘기 안 하겠다. 네.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미 뭐 너희가 이게 병이 발병했으면 알고서도
뭐 5, 6주 동안 이걸 감추고 WHO의 조사도 너희가 다 틀어버리고 그 다음엔 그 환자들을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시키고 예, 예.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부터 의료 보호 장비들 뭐 이제 뭐 인공호흡기 뭐 이런 그 비닐 그 보호복 뭐 마스크 이걸 아도를 쳐서 사들였지 않냐. 그래서 코너링이라 그래. 코너링이라는 게 무슨 코너링 other countries.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코너에 밀어붙였다. 궁지에. 궁지에. 맞아요. 그럼 너희가 이거는 너희가 퍼뜨린 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딱 나오자마자 바이러스 3차 대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 실제 열전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런 거죠. 병전이 벌어진 거죠. 병전. 균전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노림수는 중국이 이걸 퍼뜨렸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게 노림수가 하나고 다른 노림수 하나는 북한을 매입하거나 하고 침공해서 접수해 버리는 것. 그러면은 중국의 지금까지 49년 이후 아니면 그 전에 좀 더 올라가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모택동 아이덴티티의 변경이요. 홍수진 아이덴티티 홍수진 아이덴티티의 변경이고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문명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네네. 여기서 잠깐 조금 뭐 그거 하지만은 저는 이제 뭐 사회과학 하면서 역사를 많이 보니까 약간 좌파 막시스트 역사학자였지만 영국의 아주 뛰어난 에릭 홉스바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긴 19세기, 짧은 20세기라고 얘기했습니다. 19세기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세기를 이야기할 때 뭐 1901년부터 뭐 20세기다. 이런 편년사가 아니라 시대는 시대의 중요한 그 사건이나 계기 때문에 시대가 만들어지는데 19세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이 되어서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까지가 한 30년 정도의 기간이었고 20세기는 1977년부터 그다음에 1991년 짧은 70년 동안에 이 말하자면은 공산 전체주의가 나왔고 세계가 양분이 되었고 한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991년 이후에 21세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중국 문제하고 미중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20세기 때 아주 구조화됐던 그러면서 적당히 미국과 중국이 그걸 절충을 해서 나와서 변경될 거라고 봤던 그 요소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정리되는 거죠. 종지부를 이제 예.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 맞지? 또 바이러스, AI 이런 상태를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문명 2.0 아주 긴 문명의 새로운 그 국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명 1.0이 5,000년 전 수메르에서 문자의 발명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그게 한 챕터 끝나가는 거예요. 작게 이야기하면 이제 20세기고. 그게 맨 마지막 형태가 20세기인데 5,000년 전 수메르에서 시작된 그렇죠. 것의 맨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언젠가 저 그런 책 한번 쓰고 싶어.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1917년이 소련 공산혁명이 시작되는 거 해고. 그렇죠. 그로부터 딱 정확하게 100년째 되는 2017년 1월에 트럼프가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걔들 10월 혁명 그러잖아요. 옥타브리스카인가 뭔가. 그렇죠. 그게 그 동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우스력으로 하면 그게 11월일 거예요. 11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이 난 거로부터 딱 100년 된 2017년 11월에 2017년 11월에 미중 전쟁을 선언하는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비질런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참 그 이야기는 그 역사의 우연이야. 한반도에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해왔던 비질런스 훈련의 규모를 그 전에 5번 핵 항모가 왔다 갔다 했던 여러 가지 그 중에 마지막 딱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한반도의 5세대
그 스텔스 기능까지 포함한 네, 5세대 전투 전폭기 도저히 중국이 소비에트 러시아가 그 다음에 북한이 우리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군사 전쟁 연습을 딱 마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네. 정은이가 쫄아서 네. 나와서 아이고 형님 우리 이제 핵은 다 만들었고 대화합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문팔육을 포위하고 있는 미국, 중국, 북한의 이 관계의 큰 변화가 이게 이제 삼방이거죠. 삼방에. 미국, 중국, 북한 삼방으로서 이제 문팔육이 그거의 변화가 문팔육을 좁혀 들어오고 있고 이게 좁혀 들어오는 걸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알죠. 알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 그 챙겨야지 이제 살아야지.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이지. 응? 각자 도생하고. 네, 각자 도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각자 도생을 하는데 각자 도생의 수단은 자기들 동지들과의 싸움과 배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분열과 배신이죠. 각자 도생 분열 배신. 그렇지, 분열 배신이고 우리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인은 사실은 우리 박 시장의 죽음이요. 어머니의 죽음이죠. 이제 더 큰 게 나타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분열과 배신. 도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의문이든 의문이 없는 자살이든 뭐 진짜 자살이든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든 지금 계속 그 이상한 죽음들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 죽음도 상당히 이상했다고 보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이 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제거로 보면 이제 저기 안희정 제거됐고 이재명도 노회찬. 별로 갈 뻔하다 그랬고 노회찬은 죽었고 박 시장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 이상한 죽음들이 꽤 많아요. 이상한 제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앞으로 일상화 될 거다. 그렇죠. 제가 그냥, 중국 간첩이에요. 저는 좀 착했어요. 간첩될 뻔한 놈이에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태도까지 나올 거예요. 많잖아요. 뭐 이재명, 송영길, 그다음에 김경수 뭐 등등등 해서 추미애까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납득할 수 없는 친구들이 전면에 나서서 계속 인기 순위를 막 다투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저 세력들의 분열과 배신과 그것의 구체적인 지금 일종의 그 운동장입니다. 자, 이 와중에서 이제 권력의 코어에 있는 자들은 핵심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 체제를 어떻게든 끝까지 가져가 보려고 이제 강화를 하려고 지금 코로나 파시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파시즘을 쓰면서 이런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그런 정책들을 공안 정책을 써가는데 공안 공포 정책을 이게 내성이 생기면서 저항 에너지가 튀어오르거든. 두 가지에 튀어오르거나 진흥화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광화문에 못 모여 그럼 나 토요일 날 차 몰고 차에다가 태극기도 꼽아놓고 나 하루 종일 시내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한 3,000대 튀어나와 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아니 블랙 애들이 젊은 애들이 한강에서 잘 보이는 데 가서 팍 해서 하고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젊은 애들이 한강 간대? 한강 비슷하게 뭐 아니 뭐 그림 그리는데 보니까 한강 배 떼어가지고 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한강에 뭐 왔다 갔다 차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걸 하나 해가지고 조그마한 저기 뭐야 그 요트 삽니다. 저기 저 한강에 가면은 요트 빌릴 수 있는데 뭐 하나 빌리는데 뭐 몇 시간짜리 누구 좀 저기 기성세대가 좀 지원하면은 크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럼 폭죽 터뜨리고 뭐 되죠. 뭐. 그렇지. 뭐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 사회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급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열받아 버리면 해낼 수 있는 게 뭐 허공에 신발 던지는 거 말고도 천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축적돼 가다가 이게 언제 폭발하냐면 계기가 한 2개쯤 있어 제가 보기엔. 뭐 그건 뭐 자명하죠.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 뭐 인비테이션이든 아니면은 침공. 초빙이든 침공이든 미국이 북한 들어가면 그건 뭐 완전히 해방이죠. 그리고 또 다른 또 폭발 계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이 우리하고 지금 이제 문 정권이 지금 거의 전체주의적인 유사전시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적인 파시즘을 하는 게 지금 코로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백신과 특효약이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가지고 그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어떤 질본이든 보사부 장관이든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아니면 뭐 총리든 누구든 간에 네. 전혀 적극적으로 방역을 넘어서 치료하고 예.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데 대한 어떤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백신이 나왔다. 근데 한국에는 빨리 지금 준비를 해서 네.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방역에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런 치료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네. 응당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준비 상태를 보고를 하고 하면서 네. 절도 있게 좀 해달라고 해야 이게 파시즘이 아니고 정상 국가의 가버넌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렇죠. 방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들 미국한테 지금 무릎 안 꿇잖아. 무릎 안 꿇죠. 이건 미사일이나 핵만큼이나 중요한 전략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받아올 거냐는. 인도는 제일 처음 받아오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부에서 그럴 겁니다. 상태가 이제 만약 백신이 개발되고 미국이 아니 한국은 우리한테 저기 수입 요청 한 적도 없는데라고 발표가 나면은 우리 한국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자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 그동안 잘난 체하고 뭐했냐? 너 백신과 약 안 구하고 뭐하고 처자빠져 있었냐? 이러고 국민들 들고 일어난다니까. 너 어디로 그랬지? 의도적으로 그랬지. 이제 그 다음은 그렇게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나오죠. 중국은 안 막았었으니까. 중국 안 막았죠. 요번에 일본이 막으라 그랬고 의사들이 막으라 그랬는데 안 막았잖아. 이번 제2 팬데믹도 사실은 중국인 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뭐 이제 시중에 흉흉한 소문으로는 거의 뭐 누군가 들어와서 뿌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까지 이제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자, 근데 이제 아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순식간에 엄청난 이제 국민들의 이제 화를 돋구죠. 그렇죠. 이제 이게 백신이 나오더라도 치료약은 또 필요한데 필요하죠. 예. 먹는 알약 형태의 아주 강력한 치료약이 세계적 제약회사 미국의 세계적 제약회사 머크에 의해서 예. 원래 이게 에머리 대학 거라 EIDD 280 하나라는 이름이었는데 머크가 MK4482라는 이름으로 그게 빨리 나와요? 또? 9월에 9월에. 예. 9월인가 아무튼 금방이에요. 이게 3만 명인가 투약해요. 굉장히 대규모 실험을 해요. 9월에. 그래서 그게 마지막 3상 실험이라고. 그래서 이게 연말 전에 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치료제는 된다는 이야기. 예, 치료제는 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인플루엔자 특정적인 인플루엔자의 타미플루가 특효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닷새 동안 먹으면은 이 MK4482가 닷새 동안만 먹으면은 뚝 떨어져. 그다음에 이제 모데나가 지금 3상 들어갈 좀 챕이거든요. 들어갔어요. 네. 아니 아직 안 들어갔는데 3상 들어갈 챕인데 2상과 3상 사이에 모데나가 무슨 짓을 했냐면 고연령층 이 노인들한테 했어요. 그거 보고 나 슬퍼지더라고. 고연령층이라 해서 몇 살인가 했더니 세상에 55살 이상도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노인이야. 그렇지 뭐.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그건. 일상 이상은 일상 이상 메인반은 55 이하만 했어. 근데 이제 55 이상 뭐 70도 이상 이렇게 해서 고연령층에 소규모 실험했는데 다 효과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상을 대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거의 지금 3상 진행 중이고 세계 각국에서 그건 영국제죠. 그렇죠. 이런 상태인데 이거 때 맞춰서 잘 받아올 수 있을지 난 궁금해. 근데 때 맞춰서 못 받아오면 문재인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또 받아오더라도 사람들이 코로나 파시즘이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억눌려 왔던 정치적 불만이 퍽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개봉박두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애국 태극기 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뭐 이번에도 이제 그 민노총이 그걸 처음 숨기다가 했듯이 이제 아마 개별 뭐 이익 단체든 정치 단체든 시민 단체든 이 말하자면은 지금 억눌러 왔고 때였던 여러 가지 그 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혹은 저항 이런 것들이 폭발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문팔육 집단의 그런 부닥친 문제. 저희들 그러니까 이 오방포위에 갇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 중국, 북한의 그런 변화. 그 다음에 자기들 진영 내부의 기회주의적 배신, 분열. 그 다음에
국민적 저항 수위의 격화 이 5군데 딱 포위돼서 이제 죽어가는 거야. 쟤들은 망학길에 들어섰는데 그리고 한 가지 좀 부연해 드릴 게 그 저들이 이제 자기 분열을 하고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586의 명령을 받고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요새 또 사법도 마찬가지 판사들이라든지 검사들이라든지 정말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반발이 일어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는 힘으로 눌러가지고 시간을 끌어왔는데 예컨대 무슨 행정 승부에 대한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노멀한 기준에서 다시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흠결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저거들이 이제 살라고 튄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방포위로 이제 딱 이게 목에 올가미가 씌워진 상태예요. 몸팔력은. 근데 이 조중동 미통당은 좀 사정이 복잡해. 복잡한데 이게 지저분해 내부가 보면 무슨 썩은 걸레통 같아. 썩은 걸레 잔뜩 쌓아놓은.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복합 증상인데 조중동 미통당은 복합 증상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안에 이제 그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 또 북한 간첩스러운 자들까지도 작동을 하고 있을 거고 아무튼 내막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걸 좀 차분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정상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복합 중증 우리가 그 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근데 망상, 음모, 그다음에 적의, 그다음에 그 부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과 행태가 딱 집어서 그냥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정도로 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복합중증이다. 복합중증이에요. 처음에는 뭐 가장 큰 게 사실은 우리와 우리 내부 밖을 둘러싼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 역학 변동에 대해서 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여전히 한 10년 이상 된 일종의 이 반복, 앵무새 반복인데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고 분단 그 쉽게 안 깨져. 분단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그게 조중동의 사시 같은데 조중동 딱 가면 현관 들어가면 써 있을 거예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분단은 영원하다.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 바뀌긴 한데 그런 분단 거고. 수구 기득권이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그 와중에서 이제 저게 자기들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의 어떤 핵심 축이니까 미국의 자유보수혁명에 대해서 그 현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걸 관측을 하고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미국 자유보수혁명, 미국 미중전쟁, 트럼프에 대해서 뭐 내가 보기 시진핑만큼이나 적대적이야. 그렇죠. 중국 공산당과 나는 강은선이 혹시 중국 공산당에 당적 갖고 있지 않아? 조선일보 그 저기 워싱턴 특파원? 뭐 모르겠어요. 아니 그 동아일보 워싱턴 이정은인가? 그 혹시 중국 공산당 여성 당적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구체적인 연결보다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한국에서 제일 그 한 지식인 집단이라고 자기 생각을 하는데 자기 개인의 사시 혹은 잘못된 편견, 망상 이런 것들이 뭐 미국 본사의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밖에 특파원들 가면은 약간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그쪽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휩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이 소위 말하는 데스크에서는 그 지금 위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분단은 영원 한 그의 트럼프는 죽일 놈. 트럼프는 죽일 놈. 미중 전쟁은 부질없는 짓. 확신. 그걸로서 이제 자기들 망상 펌프질하는 거지. 뭐 머릿속에다 대고 망상을 계속 증폭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기 그러니까 서울 데스크와 워싱턴 특파원 사이에 주고받고 여기서 망상 주면 저기서 그 부풀려서 쏴주고 또 부풀려서 지들끼리 던지고 주고받고 던지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2달 전에부터 이야기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레디컬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가 학계든 언론이든 어딘 간에 우리는 무신체제라 그랬죠. 무신체제.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다가 요번에 드러났지. 박지원의 공로로. 지원이 아저씨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근데 아마 보다 조금 더 이 가시적인 이야기 현상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체제는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게 이제 망상, 지정학적 망상이고 그다음번에 두 번째가 음모죠. 뭐 원래 사실은 뭐 한국 그 조중동 보수 언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음모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요소요소에 뭐 자기들이 움직이는 선들이 있지. 이 선들이 있죠. 그리고 뭐 갑자기 또 뭐 얼마 며칠 전에 뭐 홍석현이는 저 윤석열을 불러내갖고 불러내갖고 점쟁이 불러가지고 뭐 술 한잔 하는데 뭐 윤석열 노래만 불렀대요. 뭐 어쨌든 그런 종류의 그 말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산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내 정치적 음모인데 정치는 이 사람들 머릿속의 정치는 뭐냐면 안보 집토끼와 친북 종북 사이의 공생 경쟁 구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안보 집토끼를 뒤에서 거느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물락할 수 있다,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백모라도 조선아니라도 자기들한테 저 결정적일 때는 항상 머리 숙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태극기든 뭐든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단치면은 요새는 좀 다를까. 제가 저렇게 쟤들이 저렇게 앙앙불락하고 대가리 쳐들고서 뭐 입 바른 소리 아무리 해도 우리가 적당할 때 딱 칼라 바꿔서 또 한번 쫙 분위기 잡으면 우리 분위기로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 이거지. 네, 그거지. 쟤들은 그러니까 쟤들은 피넛 영어로 땅콩. 그러니까 의미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뭐 그거 적당히 잘 이용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난 땅콩인데 독땅콩이야. 그래서 내 한 몸 귀하의 입속에 들어가서 귀하를 그렇지. 잠재워 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그 가곡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들은 사기 탄핵 주도한 집단, 그러니까 뭐 김무성, 유승민, 뭐 거기랑 붙어 있는 김종인, 또 거기랑 같이 작업한 황교안 뭐 이런 자들 띄웠다 내렸다 하면서 하면서 이제 카드놀이 하죠. 마탱하지 뭐. 그게 음모, 정치 음모. 그러니까 이제 예의도만 들어가면은 뭐 거기에 그냥 무릎 네. 꿇고 그냥 눈치 보고 예. 이제 옆으로 끼는 게 눈깔이 하진 거죠.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게 있죠. 요번에 100% 드러났죠. 100% 아니, 나는 드러났죠.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를 적으로 댄 건 이해를 나 하는데 어제 우리 저 백모 선배가 저 정말 그 요새는 굉장히 쿨하게 하던데 어제 굉장히 쿨하면서도 굉장히 분노 섞인 이 싱코페이션이 있으면서 저 문제를 짚는 걸 보고 아 저거 누굴 좀 봐야 되겠다. 아니 나는 진짜로 어저께 요새 그 정광훈 목사 또 광화문 집회를 빌미로 해서 문팔육 집단이 지금 코로나 파시즘을 펼치고 있는데 그 코멘트가 나와도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우리는 그 집회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역학적인 증거가 없는데 그거가 모든 원인인 듯해서 마녀 사냥을 한다면 이거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그 저기 침해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미통당에서 나왔어야 되거든. 또 그렇죠. 그런 식의 얘기가 조중동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나와. 한 2, 3일 전부터. 그렇죠. 근데 이자들이 8월 16일부터 8월 한 2, 3일까지는 문팔육이 할 소리를 지들이 더 떠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뉴시스 기사 빌어가지고 동화는 이제 미통당은 극우 태극기 세력이랑 선을 그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래서 이자들이 지난 저기 총선 때 그렇게 말하자면은 짓밟고 무시하고 뭘 하면서 저기 어디 저 뭐야 참 정말 어디도 갖다 놔도 당선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놔도 저기 안 받을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한 두세 명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유승민 김무성이가 복권된 건 아니지만 뒤에서 마쿠에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그런 구도로 돼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때 부정이 아니라고 불법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해도 41%를 받았어요. 그 전에 홍준표가 받은 게 24% 아니에요. 예. 이거 누가 다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태극기 극우 세력이랑 매도를 하고 그걸 죽여버리겠다고 나선 거 뭐냐면 산수 계산도 안 되는 애.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서 큰 변화가 있더라도 자기들이 왕노릇 해야 되겠으니까 지금 이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덤빈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번 게 용서가 안 돼. 조중동 미통당 주호영이 당신들 똑바로 들어도 탄핵
때 싸운 거랑 우리랑 당신들 싸운 거랑 요번에 당신들이 칼 뽑고 우리 찔른 거는 전혀 성격이 달라. 다르죠. 그리고 나는 후자를 굉장히 중시해. 똑바로 들어 주호영이 당신. 조중동 똑바로 들어 당신들 진짜로. 진짜 그래. 이거는 이건 나치로 비유하면 게스타포 앞잡이 짓을 한 거고 그렇죠. KGB로 비유하면 KGB 앞잡이 짓을 한 건데 우리랑 그렇게 척을 질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거든. 전혀. 그렇지.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양식 있게 이 머리가 교활하게 제대로만 돌아가도 그렇죠. 이게 3파전 게임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게임을 계속 3파전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들은 2파전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자유보수 다 밟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탄핵 그 우리는 현실적으로 촛불 시위 때부터 촛불 이제 광장 정치부터 사실은 우리는 자유민주 세력이 재각성하고 재결합해 그나마 그 이야기를 그나마 했는데 그 완전히 기회주의도 아니고 거의 탄핵의 그 말하자면 공범이 있던 저기 나도 예를 들어 실명 하나 할게요. 하태영이 같은 애가 거구라고 하는 편, 그다음에 이준석이 그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거구는 누구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이가 그거지. 그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저기 저기 민족 말살하고는 시진핑이 그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거고 당신들 왜 그쪽은 그거라고 안 그래? 내가 이야기할 때 전체주의가 무슨 스탈린이나 마오쩌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자건치 전체주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주의는 우든 좌든 기본적으로 극단적 정치 세력이에요. 그리고 문팔육이 정말 내가 거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상을 보자고 소위 반일 저기 선동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지지를 계속 선거 때까지 이용했지. 그 다음에 옛날에 소실 좌파들이 우파들을 욕할 때 말하자면 기득권 체제 가지고 말하자면 저 국가 세금 막 받아가지고 인심 쓰고 빨아먹고 돈 치부하고 하는 게 옛날에 소위 말하면 우파들 중에 일부가 우파의 어떤 그걸 망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정권이 내가 유사전체 시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극우 세력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게 북한 김정은이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얘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적이 요번에 적이를 완전히 보였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진짜 황당한 게 조중동이나 나 저기 조용히한테 묻고 싶어. 오케이. 우리 샷다마스하고 조용히 있을게. 그럼 당신들이 문팔육 싸울 수 있어? 당신들이 문팔육에 대항해서 당신들 밥그릇 지킬 수 있어? 표도 못 얻어요. 싸우지도 황당한 못하고. 자들이요. 황당한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황당한 계산을 돌릴 때는 이자들의 우리에 대한 적의가 얼마나 가슴속 깊이 존재하는가를 이번에 봤다고. 그죠. 탄핵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난 굉장히 기분이 좋아. 오케이. 이제 백모가 당신들의 뜨거운 죽여버리겠다라는 적의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내가 조중동이나 주호영의 적의의 맹렬한 적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자유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훈장을 하나 단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뜻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들 이제 적이 마지막에 이들 또 부역이 있지. 이제 86인데 예. 이게 사실은 촛불혁명 정부 이러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뭐 탄핵 근데 이제- 이후로만 꼽아도. 근데 그 전부터 끊임없이 전복 전쟁을 통해서 남쪽을 해체하려고 한 그 이중대 역할을 했고 그 조치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통해요 이제. 그러니까 공수처법 그다음에 사이로 부정선거 그다음에 경제 사회 등등 모든 요소들을 지금 해체를 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있는데 이 이중대 그 문팔육에 대해서 아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닥을 하고 실효적인 그러니까 문제 공론을 제기하지도 못한 예. 그 정도의 이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역이에요.